안녕하세요. 가치수사TV입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인데요. 저는 HTS의 검색기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된 종목만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종목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시청자분께서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상승의 근거도 나름 있는 편이지만 실적에 비해서는 꽤나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어쨌든 풍국주정을 같이 봅시다. 풍국주정은 1954년에 주정 및 소주 제조업으로 창업을 했고요. 첫 창업자가 당시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정을 계속 만들다가 이게 만들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깝잖아요. 물론 아깝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넓히진 않았겠죠. 액체 탄산가스 제조 시설을 70년에 세웁니다. 그리고 주정의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전량 회수를 해서 가공을 해요. 탄산가스를 이때 팔기 시작한 거죠. 주정이야 원래 주 사업이었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이익을 또 내는 거니까 좋은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90년에 들어서 사료 생산 시설을 만들어요. 아니, 술 만드는 데서 이산화탄소는 어차피 나오는 거 탄산가스로 만든다고 쳐요. 근데 사료를 만든다? 잘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소주의 원료가 되는 이 에탄올, 주정은 증류를 해서 액체만 싹 걷어가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발효시킨 찌꺼기가 남겠죠. 주정을 만드는 원재료가 뭐예요? 곡물로 만들잖아요. 쌀, 보리, 고구마 이런 걸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발효를 시키고 주정은 증류를 해서 걷어간다? 그러면 남은 찌꺼기는 그냥 발효된 곡물인 거잖아요. 얘가 또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걸 사료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원재료를 사오죠. 그걸 발효시켜서 주정을 만들고요. 나오는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는 탄산으로 가공을 해버리고 남은 찌꺼기는 또 사료로 가공을 해요. 그러면 자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사업을 잘 하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서 말을 할 거지만 수소나 다른 테마들에 가려져서 이런 부분은 부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회사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요. 선도 산업을 2001년에, SDG를 2005년에 취득을 하면서 산업용 가스 쪽과 수소 쪽 사업을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지분 구조는 최대 주주가 68%를 가지고 있고요. 32%만 유동 주식으로 풀려 있어요. 이 말은 수요가 증가했을 때 주식이 품절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품절주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시면 나름 균형이 잘 맞습니다. 뭐 어느 하나에 크게 의존 중인 기업이 아니에요. 주정 회사로 출발은 했지만 주정에 크게 의존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매출 추이를 보시면 주정 부문의 매출은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걸 산업용 가스와 수소가 지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볼 거는 2017년, 2018년에 수소를 비교해보면 2018년에 수소 매출이 갑자기 성장을 했죠. 그리고 산업용 가스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가 21,650원, 시가총액 2,728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널뛰기를 하고 있죠. 꾸준한 상승이 아니라 급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2018년, 2019년에 들어서 정부가 수소 테마에 힘을 좀 많이 실어줘요. 뭐 수소 충전소 늘리겠다, 수소 산업에 지원책으로 뭐뭐뭐를 하겠다 이러면서 수소 테마에 힘을 실어줍니다. 종속회사 중에 SDG가 수소 사업을 하죠. 그리고 이 풍국주정이 수소 생산 업계에서 유일한 상장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재무제표를 또 볼 거지만 사실 매출액이나 이익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회사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테마주죠. 그리고 이렇게 6월부터 쭉 횡보를 하고 있고, 횡보라기보단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6월에 또 수소차 테마가 한번 떴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높은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8년에 130억 정도 상승을 했죠. 아까 매출 추이에서 보신 것처럼 이건 수소 매출이 늘어난 영향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 이익이 저렇게 크게 잡혀 있는 건 투자 부동산 처분이익이 반영돼서 그래요. 61억인가 반영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61억을 빼주면 108억, 121억, 129억, 145억, 116억으로 세전이익이 상승 추세에 있죠. 19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판매관리비가 11억 상승했고 제조원가도 26억이 상승을 해서 이익이 저렇게 낮게 잡혀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하나만 보자면 유형자산 중에 기계장치가 150억이 늘어났거든요. 기계장치는 내용연수가 최대 10년입니다. 10년간 쪼개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최대로 잡아도 상각비가 1년에 15억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제조원가가 좀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부 내용은 이 정도로 보고 어쨌든 장사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10% 위에서 잘 나오고 있고 19년에 잠깐 내려온 거는 아까 말했듯이 상각비 때문에 비용이 잡혀서 그럴 겁니다. 순이익도 한 9% 정도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ER이 2018년부터 급격하게 올라갔죠. 배당 성향도 최근에 17, 18, 19를 보시면 25% 선을 유지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워낙 낮게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분석법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배당을 예측해서 주가 방어선을 그린 다음에 최소 수익률을 예측하는 방식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익과 PER을 예측하거나 가정을 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익을 예측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년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2019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4분기 매출과 이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2020년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21년 예측치는 매출 100억 성장을 가정을 하고 순이익률은 9%를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나온 목표 주가가 20년 기준 17,850원 그리고 21년 기준해서 23,200원까지 볼 수 있겠고요. 현재가가 21,650원이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까지의 수익률로만 보자면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꼭 재무제표대로만 가는 건 아니죠. 실적이야 어떻든 돈이 몰리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주식은 투자를 못합니다. 저는 제 목표가와 주가 방어선대로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재무제표로 투자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테마를 봐야겠죠. 풍국주정에서 봐야 하는 테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수소와 드라이아이스입니다. 수소는 수소차 테마랑 같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수소차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이 나올 때 큰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 대세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죠. 물론 수소차도 수소 전기차지만 충전해서 사용하는 전기차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발전을 하면서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수소차의 장점이 뭐예요? 전기차처럼 긴 시간을 충전을 안 해도 그냥 수소 충전소 가서 휘발유 넣듯이 쭉 넣으면 다시 달릴 수 있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발전을 하면서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 그런 메리트는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소 쪽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드라이아이스는 뭐냐? 제가 아까 이산화탄소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드라이아이스가 뭐예요? 이산화탄소 얼음이죠. 풍국주정과 같은 그룹의 계열사 안에 이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선도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풍국주정이 가지고 있는 선도화학의 지분은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선도화학이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해당 투자 수요가 풍국주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드라이아이스가 왜 테마일까요? 드라이아이스를 어디에 써요? 아이스크림 옮기는 데 쓰잖아요. 무언가를 저온으로 옮기는데 드라이아이스가 많이 쓰이죠. 여기까지 말하면 투자 내공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바로 뭔가가 떠오를 거예요. 바로 백신 운반이죠. 이번에 만들어진 화이자, 모더나 같은 백신들은 영하 50도 이하에서 운반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온 보관, 저온 이동이 필수인데 이 선도화학이 단일 공장으로 국내 최대의 생산량을 제조하고 있다는 소식에 풍국주정의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상 직접적으로 저온 유통 관련주는 아니죠. 해당 소식이 나온 게 작년 11월인데 금방 내려왔어요. 저는 테마주 매매는 안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만 따진다면 매수할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정보나 제가 잘못 말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때문에 괜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풍국주정은 여기까지 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